고집이 센 노인이 되지 않게 경계하세요. 뇌에 힘 꽉 주고 살아가세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나이 들면 원래 고집이 세지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연세 드시면 다 그렇지. 이제는 남의 말을 안 들으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고집은 나이가 만들어내는 성격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삶의 방식이 굳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부딪히며 의견을 조율했고,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시대를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귀찮아하고 다른 의견을 불편해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어머니는 왜 맨날 자기 말만 맞다고 하세요? 정작 본인은 억울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는 내가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놓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굳어진 고집입니다. 고집은 왜 나이가 들수록 강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고집이 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평생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환경을 계속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 의견도 듣고 상사의 지시도 따르고 거래처와 협상도 하며 끊임없이 생각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과정이 줄어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연한 사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도 쓰지 않으면 굳어지듯 생각도 쓰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말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실제로 인생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상황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손주들은 AI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데 과거 방식만 고집하면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 방식이 더 맞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래 행복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제조업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았고 중요한 결정도 대부분 본인이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가도 메뉴는 본인이 정했고 가족 여행도 일정은 모두 본인이 계획했습니다. 아들이 의견을 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 며느리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건 요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줄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아들 가족도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자주 안 오냐?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끝나잖아요. 그 한마디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남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말하면 바로 반박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편하게 의견을 냈으며 아들은 예전보다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줄였더니 가족들이 웃는 시간이 늘더라. 뇌에 힘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뇌에 힘을 준다는 말을 어려운 공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익히기, 젊은 사람 의견 끝까지 들어보기, 손주에게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공통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친구도 오래 남고 자녀도 자주 찾아오며 손주도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고집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간혹 자신의 고집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고집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불안해서 더욱 움켜쥐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부일수록 내가 맞다보다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을 큰돈이나 특별한 여행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고 새로운 경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을 오래 지탱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전화 한 통, 친구와의 산책, 배우자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런 일상은 거창하지 않지만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지나치면 이런 작은 행복부터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고 방문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만 열면 평범한 하루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마무리. 은퇴는 일을 내려놓는 시기이지 성장을 멈추는 시기는 아닙니다. 몸의 근육은 꾸준히 써야 유지되듯 뇌도 계속 움직여야 유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은 결국 사람을 향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늦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혹시 평소와 다른 의견을 듣게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짧은 말이 굳어가던 마음을 풀어주고 멀어지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많이 아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우려는 마음, 끝까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집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유연함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의 뇌는 더 건강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며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집이 줄어들수록 뇌는 더 오래 젊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능력 중 하나는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쉽게 말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기존의 사고방식을 수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금세 적응합니다. 휴대전화가 바뀌면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금세 익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의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가능한 한 익숙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익숙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더 한 방향으로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뇌는 쓰면 쓸수록 새로운 길을 만든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뇌의 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을 통해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매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젊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결국 뇌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집이 편하다. 나가봐야 돈만 쓴다.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뇌도 점점 단순한 자극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고 표정을 읽어야 하며 공감도 해야 하고 내 생각도 정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뇌를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장기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강한 사람보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 오래 행복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손주에게 AI를 배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뭘 배우냐? 이제 와서 그런 걸 왜 해?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 노년을 보내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배움은 자신감을 키우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국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으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 보십시오. 식당에서는 늘 먹던 메뉴 대신 새로운 음식을 주문해 보십시오. 손주에게 휴대전화 기능 하나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생각은 어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내 생각의 틀을 넓히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뇌는 특별한 천재만 사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낯선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가장 건강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유연하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수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80세까지 고집 속에서 외롭게 사는 삶과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건강한 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연한 뇌와 열린 마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태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생각 하나를 받아들였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뇌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며 인생 후반부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